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대값과 최소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식의 크기입니다. 식의 크기. 그러니까 여기는 그 계산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아요.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니까 문제가 무엇을 뜻하는가, 어떻게 푸는지는 아주 간단한 거 두 가지,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문제의 뜻, 그리고 어떻게 수학 문제를 해석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봅시다. 자, 식의 크기인데, 식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보통은 이렇게 생겼죠. 예를 들면은 1차식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이 식을 한번 보자 이거죠. 이 식을 봤을 때 이 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x의 값이 주어진다면은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한 다음에 나중에 1만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의 값이 뭔지만 알면은 이 식의 값이 주어질 건데, x의 값을 여러 개로 주어 봅시다. 이렇게 마이너스 2하고 3 사이의 x 값을 갖는다. 그러면은 여기에 뭐 숫자가 마이너스 2하고 3 사이에 몇 개 없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죠. 1도 있고 1.1도 있고 1.2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값인데, 여러 가지 값이 주어졌을 때 이 식은 역시 여러 가지 값을 갖게 될 겁니다. 그때 문제가 묻는 게 뭐냐면은 최대값이나 혹은 뭘 물어요? 최소값을 묻는데 무슨 개소리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x의 최대값을 묻는 게 아닙니다. 이 식의 최대값을 묻잖아요. 이 식의 최대값.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 그러면 x에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이렇게 다 넣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x값을 넣으면은 이 식이 가장 커질지, 혹은 어떠한 x값을 넣으면 이 식이 가장 작아질지만 결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럼 어떻게 결정하느냐 봐요. 식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식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는 1번 변수의 값. 변수하면 어려운 말인가요? 문자의 값. 즉 여기서는 x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x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런데 눈에 잘 안 보이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 식의 형태 혹은 구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식의 형태와 구조입니다. 생각을 해볼게요. 이 식을 제대로 만들려니까 가만히 보니까 1하고 여기 변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식을 제대로 만들려면은 여기 변하는 부분이 클수록 좋겠죠. 클수록 좋으니까 잠깐만, 마이너스 2 곱하기 x가 크려면은 x에 큰 걸 넣어야 돼, 작은 걸 넣어야 돼? 작은 걸 넣을수록 좋겠다, 이걸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헷갈리는데, 학생들이 두 개를 동시에 생각해요. 최대값을 구하려면은 x에 작은 걸 넣어야 된다. 그러면 x에 넣을 수 있는 가장 작은 거는 마이너스 2다 해가지고 답을 그냥 마이너스 2라고 써버리면 곤란합니다. 이런 느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x에 마이너스 2를 넣어야 되고, 그때의 결과값이 최대값이다. 말이 조금 복잡해요? 더 간단하게 합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식의 모양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잘 보시면은 x 빼고는 미지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완전한 식이란 건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2차식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하면은 x 빼고는 모두 다 아는 문자죠. 이런 놈을 완전하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x의 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3, 이거는 x 빼고도 모르는 문자가 있죠, 식에. 이럴 때 우리는 불완전한 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의 모양은 완전한데, 완전한 식의 모양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잖아. x 값이 뭐든지 주어지면은 그놈을 넣어가지고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 여러분 곱하기 더하기 이런 거 못해요? 잘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 식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최대값은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계산하면 되고, 어떤 x를 넣을 것인가만 결정하자. 어떤 x를 넣을 것인가.
그럼 어떤 x를 넣을 건지는 뭘 보고 결정하느냐? x의 모양을, 값을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식의 모양을 보고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식은 x가 커질수록 마이너스 2가 곱해져서 작아지니까 작은 x를 넣어야겠다. 넣어야 최대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내가 넣을 수 있는 가장 작은 x값은 문제에서 주어진 범위를 보니까 얼마?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값을 갖는구나. 여기까지만 결정하고 나면 간단하다는 거죠. 뭐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니까. 곱하기도 있나요? 곱하기죠. 마이너스 1을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4 플러스 1이 돼서 5. 이게 최대값이구나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마찬가지. 어떤 x를 넣을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x가 클수록 어때? 작아진답니다. 그러니까 x에 내가 넣을 수 있는 가장 큰 값 3을 넣으면 되겠구나. 그렇지만 3이 최소값은 아닙니다. 최소값으로 고쳐 쓰려면 내가 더하기 빼기를 좀 해줘서 3을 실제로 넣어서 마이너스 6 플러스 1을 계산하면 이게 최소값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요걸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거죠. 식의 크기를 판단하려면은 식의 크기는 문자의 각각, 변수의 각각, 식의 형태에 의존하는데 실제는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식의 형태를 보고 문자의 값을 보는 게 아닙니다. 어떤 x를 넣을까를 결정하면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해지겠다. 여기까지죠. 자, 그래서 그게 실제로 어떤 문제로 나오나 한번 봅시다. 이렇게 1번, 문제 1번. x가 0하고 2 사이고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최대값과 최소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보통은 여러분 문제에 y가 있어도 y 보지 말고 이 식만 보면 됩니다. 결국 이 식을 묻는 거니까. 그래서 그대로 가봅시다. 이 식의 모양을 보니까 완전하구나. 그치? 완전하고 x가 커질수록 지수가 작아져서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작아지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은 최대값을 봐봐. x가 커질수록 전체는 어떻게 돼? 헷갈려요? x가 커질수록 식은 작아진다잖아. 그러니까 최대값을 구하려면은 x에 큰 걸 넣어야 되는 게 아니고 작은 걸 넣어야겠구나. 그래서 최대값을 구할 때는 x가 0일 때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최소값을 구할 때는 제일 큰 x가 2일 때라고 생각만 해주고 나면 답을 쓸 때는 이걸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0을 실제로 넣어서 3에 1승 해서 3. 최소값은 x가 2일 때니까 2를 실제로 넣어서 3에 여기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스 3이니까 27분의 1. 답을 쓸 때는 요걸 쓰라 그러면 요걸 쓰고 조건을 쓰라 그러면 요걸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포인트는 여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뭐 대충 눈치 보고 그냥 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 고민해야 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조금 전처럼 간단한 식일 때는 1차 식이나 이런 간단한 식일 때는 어떠한 x값을 넣을까를 쉽게 결정할 수 있어요. 쉽게 결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과정 중에 2차 식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대충 결정하면 곤란한 일을 겪는다는 겁니다. 자, 2차 식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만들어 볼게요. x-2의 제곱이고 x가 3하고 마이너스 1을 해볼게요. 자, 어떤 걸 넣어야 얘가 최대가 되고
어떤 걸 넣어야 최소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물었을 때 대충 마이너스 1일 때하고 3일 때 끝에 값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착각하는 학생들 엄청 많습니다. 1차식에서 배웠던 걸 그냥 그대로 적용시키려고 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제곱이 나오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봐요. 최대가 되려면은 간단히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은 얼마가 돼요? 안쪽이 마이너스 3 제곱하면은 9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 9가 나온단 말이야. 3을 넣으면은 x가 3일 때 그러면 안쪽이 1 돼서 제곱하면 1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최대, 이게 최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런 경우가 생겨요. x가 2일 때를 생각해 보면은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는 2가 있으니까, 그치? 2를 넣었더니 얼마? 0. 어때요? 3을 넣었을 때보다 더 작은 값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제곱되기 때문에 그런데 복잡하게 숫자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는 뭔가를 알게 됐다. 뭘 알게 되냐면은 2차식은 그냥 양 끝에 있는 값을 대충 때려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푸느냐, 이게 오늘의 주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미분을 배우기 전까지는 대부분 다 이걸 완전제곱으로 고쳐서 풀라고 합니다. 근데 완전제곱으로 고쳐서 푸는 것도 알면 좋긴 좋은데 일단 간략하게 진짜로 필요한 것만 합시다. 우리는 어차피 미분을 결국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자, 봐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 이런 식이 있을 때 미분을 잠깐 배우고 갑시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미분은 요 각 항마다 처리를 하는데 여기 지수 있죠? 요걸 앞으로 내리면서 곱해줍니다. 2 곱하기 x에 이거 얼마 된다? 1. 그럼 여기는 1 있죠? 1은 앞으로 곱해봤자 마이너스 3이고 x에 영승해봤자 1입니다. 그리고 미분을 했을 때 상수항은 없어집니다. 그게 뭔데요? 그건 나중에 알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미분이 된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미분은 이런 느낌이에요. 4x의 5승 같으면은 이런 놈을 미분할 때 이 5가 앞으로 내려가면서 곱해집니다. 20. 그리고 5가 지수 자리는 1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2차식들을 미분하면은 다 1차식이 나오는데 간단히 몇 개만 연습해 볼게요. 4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 미분하면은 얼마가 나온다? 8x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 미분하면은 어떻게 나온다? 앞으로 나가니까 2x 마이너스 4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디에서 먹는지는 조금 이따 볼 거고 미분 이렇게 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배경 지식은 미분법 했다. 두 번째 배경 지식은 그래프입니다. 2차식의 그래프인데 여러분들 그래프 그리는 거 싫은데요 하지 말고 다음 주제가 또 그래프가 될 건데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래프는 수학 문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데 학생들이 잘 못 그려요. 혹은 그래프가 나오기만 하면 싫어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래프를 너무 꼼꼼하게 예쁘게 그리려고 해서 그래요. 그래프는 사실은 대충 그리는 겁니다. 여기서 개요를 좀 볼게요. 그래프를 그린다기보다는 그래프의 사용법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게 오늘 하려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 또 하나겠네요. 자, 이런 거는 조금 배웠을 거예요. 4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2차식이잖아. 2차식의 그래프가 최고차항의 앞쪽 개수가 양수일 때는 여러분들이 대충 압니다. 이 2차식이 어디로 볼록해요? 위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생긴다? 위로 볼록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고요. 사실은 이거 두 개만 그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3x의 제곱 마이너스 7 이렇게 해도 2차식이잖아. 어차피 아래로 볼록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 해도 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하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 정도만 알면 되는데 그럼 이렇게 그려놓고 뭘 쓰느냐 이건데 여기서 오늘 이 주제가 나옵니다. 예제를 보면서 할게요. 최대값,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자, 이런 겁니다. 예제 1번 2x4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요런 걸 볼게요. 미분법과 그래프를 결합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얘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런 느낌.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개수가 양수니까 이거는 아래로 볼록하구나. 그려놓고 아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쓰란 말 좀 중요하니까 크게 쓸까요? 이렇게 그려놓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란 말입니까? 할 때 첫 번째 X축이나 Y축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래프를 이해할 때 진짜 필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입니다. 대칭축이죠. 2차식은. 자, 여기에 어떤 값을 적어야 되는데 이게 뭔가를 볼게요. 얘를 먼저 미분해 보세요. 그러면 아까 봤다시피 4x 마이너스 4가 나올 거야. 요 미분한 걸 0되는 x값을 찾으세요. 얼마가 나오죠? 계산 쉽잖아. 1 넣으면 0이네. 그걸 1을 쓰세요. 자, 이게 x값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래프의 사용법에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프를 읽는 방법이죠. x값을 중심으로. 자, 이 그림을 그대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것만 연습하면 돼요. x가 1을 넣었을 때 여기 이 그래프의 높이 있죠. 이게 x가 1을 넣었을 때 나타나는 어떤 식의 값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걸로 충분해요.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냥 그런 값을 갖는구나. 필요하면 찾겠다. 그러나 실제로 매번 찾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이 뭐가 되냐면은 그러면은 x가 1을 넣었을 때 이 높이고 x가 2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x가 2일 때라는 것은 x가 2인 곳이 1의 오른쪽에 있겠어요? 왼쪽에 있겠어요? 1보다 크니까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런 곳에 있는데 x가 2인 곳이 있는데 이 식에 x를 2를 넣었을 때의 값이 뭔가가 나온다고요. 그냥 뭔지 알 필요는 아직 없다고. 알 필요는 없고 대신에 비교해봐. 1을 넣었을 때의 높이가 높아? 2를 넣었을 때의 높이가 높아? 2를 넣었을 때의 높이가 더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이 식은 x에 1을 넣는 것보다 2를 넣었을 때 더 큰 값을 갖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그럼 x가 3일 때는 3은 여기 있잖아. 더 오른쪽에. 그럼 그때의 높이는 3일 때의 값을 이 식에 3을 넣으면 2일 때의 결과보다 더 큰 값이 나오겠구나. 이 그래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x가 0일 때를 생각하면은 x가 0일 때를 넣으면은 0은 얘보다 왼쪽에 있을 거니까 0일 때는 1을 넣었을 때보다 높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된 거죠. 이 2차식이 이렇게 생겼네. 근데 여기 가운데가 아직 안 익숙하니까 미분하겠습니다. 4x-4를 0 만드는 x값이니까 x가 1일 때네. 자, 그리고 나서 x의 범위를 보세요. x의 범위를 보면은 2와 4 사이니까 x가 1이 될 수는 없고 2가 이쪽에 있고 4가 이쪽에 있구나. 더 크니까. 그러면은 2를 넣었을 때의 높이가 제일 작고 4를 넣었을 때의 높이가 제일 크구나. 왜냐면은 2보다 작은 값은 넣을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려면은 x값만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x가 얼마일 때?
2일 때 최대값을 구하려면은 x가 얼마일 때? 4일 때. 요까지만 결정해 놓고 나면은 나머지는 이제 답을 쓸 때는 최소값을 쓰라고요. 2를 넣어가지고 여기 계산하면 되잖아. 2를 집어넣으면은 4, 2, 8 마이너스 8 플러스 3이니까 이거는 뭐 계산하면은 3. 4일 때는 4를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2차식이 나올 때는 일단은 위로 볼록한지 아래로 볼록한지를 그리세요. 그 다음에 미분을 통해서 어디? 이 꼭지점의 x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꼭지점의 x값을 찾아준 다음에 요 그림을 보면서 주어진 범위 하에서 무엇을 넣어야 제일 커질지 작아질지를 그냥 그대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요걸 조금만 더 연습하고 갈게요. 뭘로 해볼까요? 예제 2번. 마이너스 1하고 x가 3, 4, 2일 때입니다.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역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바로 구하는 짓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어떻게 한다? 그림을 통해서 어떤 x를 넣을 것인가까지만 결정하면은 나머지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만 열심히 하면 된다. 자, 아래로 볼록합니다. 아래로 볼록하고 그 다음에 미분을 하면은 2x 플러스 4.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일 때 이 식이 0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2구나. 이까지만 해놓고 주어진 범위 x가 마이너스 1하고 3, 4이니까 마이너스 1은 얘보다 오른쪽에 있다. 그리고 뭐는? 3은 더 오른쪽에 있다. 이 x값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서 가장 높은 높이를 만들려면 여기 뭘 넣어야 된다? 3. 그래서 x가 3일 때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을 구하려면 여기 가장 낮은 높이를 만드는 x값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그러면은 최대값은 3을 대입해 보면은 끝. 3을 대입하면은 9 플러스 12 마이너스 3.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은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뭘 했는지 한번 기억해 볼게요. 두 개를 해보면은. 정리를 해보면은 식의 크기를 따질 때는 변수의 값도 중요하지만 식의 형태가 중요하다. 근데 식의 형태가 1차식이나 간단한 지수함수 같으면은 그냥 x가 커지면 식이 크지나 작아지나를 바로 따져서 어떤 x를 넣을까 그걸 결정할 수 있었다. 근데 문제는 뭐다? 2차식이 나오면 식의 형태 중에서 특별한 형태 2차식이 나오면은 그딴 식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프를 그려서 어떤 x값을 넣을지를 그래프를 읽으면서 결정해야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조금 전에 그래프를 그릴 때 x축이니 y축이니 이딴 거 그렸어요? 안 그렸어요? 전혀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나중에 미분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긴 하는데 그래프를 무조건 x축, y축 그려놓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대부분의 그래프는 간단하게 모양만 그려놓고 이때의 x값, 이때의 x값, 이때의 x값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면 충분하니까 그래프를 두려워하지 말 것. 이거는 다음 시간 수업을 위해서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차식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2차식으로 나왔을 때도 최대값, 최소값을 아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풀 것인가 실전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게 있겠네요. 2번, 문제 2번.
3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있는데 이놈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첫 번째는 이제 x를 보는 게 아니라 보겠습니다. 뭘 한다? 식의 형태 분석입니다.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전체적으로 볼 때 미수가 3이고 지수가 지랄인데 이 지수가 뭐야? 2차식이야. 잠깐만. 얘는 크게 볼 때 3의 지랄성인데 그러면 이놈을 최소로 만들려면은 이 부분을 최소로 만드는 x값을 정해야 되고 이 부분, 지수 부분이 2차식이기 때문에 이 2차식을 최소로 만들면은 전체적으로도 최소. 이 2차식을 최대로 만들면 전체적으로도 최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수 부분만 살짝 분석합니다. 지수 부분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니까 이놈을 그래프로 생각을 해보면은 미분해서 0 되는 곳 2x 빼기 2 이렇게 했을 때 x가 1일 때가 높이가 최소. 근데 이 문제는 x의 범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x가 한없이 커져가면 이게 어떻게 돼요? 한없이 커져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최소부터. 이 식을 최소로 만들려면 2차식을 최소로 만들어야 되고 2차식을 최소로 만들려면 x가 얼마일 때? 1일 때구나. 그래서 최소값은 x가 1일 때입니다. 그래서 x에 실제로 1을 넣어서 계산을 하면 답이 나오죠. 3에 여기가 1 빼기 2 플러스 3이니까 얼마가 나오죠? 에휴, 2가 나옵니까? 그래서 최소값이 9입니다. 근데 최대값은 간단해요. 최대값은 최대값이 되려면 지수가 커지면 되는데 어디까지 커지지? 지수가 커지면 되는데 어디까지 커지지? 무한대까지 커집니다. 그렇죠?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커서 말할 수 없다가 됩니다. 얘가 엄청나게 커지면 얘도 어때? 엄청나게 커진다. 매우 큰 값을 가질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값인지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럴 때 최대값은 없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없다가 0이라는 뜻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사실은 너무 커서 말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값이라는 것은 딱 찍어서 어떤 놈이라는 거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너무 커서 뭐라고 말할 말이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문제 3번도 문제 3번은 역시 비슷한 느낌이죠. 어떻게 돼 있어요? 식의 구조를 분석해 보면은 이번에는 진수 부분이 2차식입니다. 로그 미수가 얼마? 5 그리고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9 이것도 마찬가지의 최소값과 그때의 x값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식이 결국 생기기를 로그 5 안에 여기에 2차식이 있다. 그러면은 이 식을 최소로 만들려면 안쪽 2차식이 최소가 되면 되겠다. 그래서 진수 부분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9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얘는 아래로 볼록하고 여기가 미분해서 0 되는 거 2x 마이너스 4니까 2. 그래서 딱 보고 x가 2일 때 가장 작은 값을 갖고 x가 한없이 커지면 이 식도 진수도 한없이 커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최소값을 가지려면은 x가 2일 때구나. 실제로 최소값은 어떻게 해야 돼요? 2를 여기에 넣는 게 아니고 여기 넣어서 계산해야죠. 그러면은 최소값은 로그 5에 1을 넣으면은 얼마가 되죠? 4 마이너스 8 플러스 9니까 5인가요? 그래서 최소값은 1입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안 어렵죠? 자, 이건데 그러면 요거는 2차식을 그냥 날로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또 하나의 주제. 또 하나의 주제가 뭐냐면은 직접적인 2차식이 아닌데 모양을 치환했을 때 2차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직까지 안 지운 게 있습니다.
시간의 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냐면 일단 식의 모양부터 한번 볼게요. 4번, 문제 4번. 방정식 풀 때 본 거하고 비슷합니다. 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왜 치환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시면은 얘는 항이 3개예요. 항이 3개인데 여기, 여기, 여기인데 그러면은 이쪽 x가 변할 때 여기도 변하고 여기도 변한단 말이야. 근데 변하는 방향이 크기가 어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x가 커졌을 때 이쪽은 커지기도 하고 이쪽은 마이너스 4가 곱해져 있어서 작아지고 이쪽은 어때? 커지고 막 이런 식으로 되니까 커지는 부분과 작아지는 부분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 굉장히 복잡하다. 이런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방정에서 본 것처럼 치환을 합니다. 치환을 한다는 것은 똑같은 놈의 1차가 있고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t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4t 플러스 5 그리고 여기가 t제곱인데 누구를 t라고 했어요? 2의 x승을 t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2차식이니까 그냥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식의 크기를 판단하기 위해서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가 있다고 했냐면은 첫 번째는 뭐예요? 식의 모양입니다. 근데 변수의 값도 있다고 했어요. 이 변수의 값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식의 모양은 x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t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값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요것만 보고 요 식의 모양만 이렇게 치환을 해놓고 얘를 생각하려면 안 되지. 식의 모양은 이런데 단 t는 어떤 값의 범위를 갖는지까지 같이 조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요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x가 0하고 3 사이니까 2의 x승은 제일 크면은 x가 3일 때인 2의 3승하고 제일 작으면은 x가 0일 때는 2의 0승 사이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에는 누구? 1, 여기에는 얼마? 8. 즉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x는 0하고 3 사이지만 내가 문자로 표현한 t는 2의 x승이니까 누구하고 누구 사이? 1하고 8 사이의 값이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여기까지 바꿔줘야 됩니다. 요걸 놓쳐서 틀리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냥 말로 외우세요. 식을 치환할 때는 식의 모양만 치환하면 안 되고 변수의 값도 치환해야 된다. 이거 나중에도 계속 나올 겁니다. 변수의 값까지 치환하자. 변수의 값까지 치환하자. 이걸 습관이 들 때까지 계속 되뇌이는 연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냥 간단해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풀면 됩니다. 이 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똑같아요. 미분을 하고 2차식 그래프를 그리고 미분을 하면은 2t-4 이걸 0으로 만드는 t 값은 2. 그러면은 눈으로 여기서 이제 t의 범위가 1하고 8 사이니까 t의 범위가 1일 때도 있고 8일 때도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서 이 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를 갖는데 보면서 x가 2일 때가 제일 낮고 x가 8일 때가 제일 높은 값을 갖는구나. x가 아니죠. t가. 자,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 문제의 최소값을 구하려면은 뭘 하자? t에 뭘 넣자? 2를 넣자. 2일 때. 최대값을 구하려면은 t에 뭘 넣자? t에 보다시피 8을 넣자. 그래서 이걸 계산해 주면 됩니다. t에 2를 실제로 넣으면은 4 빼기 8 플러스 5 이렇게 나올 것이고 t에 8을 실제로 넣으면은 64 빼기 32 플러스 5 요것만 계산해 주시면 끝 이거죠. 만일 문제에서 그때의 최소일 때의 x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역시 이걸 가지고 바꿔주면 됩니다. t가 2가 된다는 것은
2의 x승이 2가 돼야 되니까 x가 얼마가 돼야 된다? 1 된다. 이런 식으로 t가 어떤 값인지 알면은 그걸 이용해서 식의 값도 구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은 x 값도 구할 수 있고. 근데 맨날 다 구할 필요는 없죠. 문제에서 물어볼 때만 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연습해 볼게요. 로그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그 치환일 때도. 5번. 보시면은 로그 전체의 제곱이 있으니까 이게 치환해야 되는 문제라는 건 쉽게 눈치챌 수 있습니다. 로그 2의 x 승의 전체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2의 x의 제곱 플러스 2고 2라고 x가 4. 자, 천천히 배운 걸 정리해 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치환을 할 거기 때문에 요 2가 로그 앞쪽으로 빠져나가서 이런 모양.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보면서 똑같은 놈의 1승이 있고 제곱이 있으니까 2차식 치환이 가능하다. 그러면 누구를 t로 잡자? 요 놈을 t로 잡자. 즉 로그 2의 x를 t라고 하면은 첫째 식의 모양 치환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뭘 해야 돼? t의 범위도 찾아야 된다. t의 범위가 작으면 얼마고 크면 얼마일까인데 그거는 어때? x의 범위로 보면 찾습니다. 이놈입니다. t가 제일 작으려면 x가 제일 작은 1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 로그 2의 1은 얼마? 0. t가 제일 크려면은 x가 제일 큰 4를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2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한숨 잠깐 내려쉬고 다 풀었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연습했던 2차식의 최대값, 최소값 찾는 과정이니까. 자,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그리면 요렇게 또 미분해서 0 해봤자 미분 2t 마이너스 2 그러면 t 값이 1. 그리고 t의 범위가 0하고 2 사이인데 여기 조금 볼게요. 0하고 2. 제가 여러분들이 좀 했다고 생각해서 자세히 설명 안 했는데 요거 잘 볼게요. 2차식은 좌우 대칭입니다. 그래서 1에서부터 0까지 갔을 때 요 높이하고 1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여기 한 칸 같고 한 칸 같죠? 한 칸씩 갔으면은 요 높이와 요 높이가 같습니다. 2차식은 축의 방정식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다. 이걸 덤으로 알아두시고 멀리 갈수록 더 멀다. 이 정도 몰랐던 학생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 식을 최소로 만들려면은 지금 보다시피 t가 얼마일 때? t가 1일 때. 최대를 만들려면 여기서는 t가 0일 때로 넣어도 되고 2일 때를 넣어도 됩니다. 그냥 간단한 숫자를 그냥 넣어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소값을 구하려면 1을 실제로 여기에 넣으면은 1 빼기 2 플러스 2이고, 최대값을 만들려면 여기에 0을 실제로 넣으면은 0 빼기 0 더하기 2. 그래서 2, 1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죠? 간단합니다. 자, 그건데 6번, 7번에서 이제 연습을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게 아니죠. 뒤쪽 넘어가기 전에 잠깐 쉴 겁니다. 자, 6번, 7번 똑같이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편안해져야 된다. 편안해져야 된다. 문제 6번. 4의 x승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x승 그리고 x가 2보다 작다. 자, 치환을 해볼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얘가 t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t제곱 마이너스 3t이고 범위가 2의 x승이 t이기 때문에 얘가 t이기 때문에 이놈이 제일 크려면은 x에 2를 넣은 t는 뭘? 2의 2승 4보다 작고 이쪽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 치환할 때 중요합니다. 2의 x승은 x에 어떠한 숫자를 넣더라도 2의 마이너스 100승 해봤자 이게 얼마? 2의 100승분의 1입니다. 음수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수 함수의 모양은 절대로 음수가 안 나오는구나. 요걸 반드시 찾아내는 습관을 길러주세요. 자, 이렇게 해놓고
어차피 얘가 2차식이니까 찾아볼게요.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고 미분하면은 2t-3 이걸 0 만들려면은 t 값이 얼마면 된다? 2분의 3이면 되고 이제 t의 범위가 2분의 3에서 조금 가까운 0부터 그다음에 2분의 3에서 좀 먼 4까지입니다. 4가 더 멀다는 거 알겠죠? 얘가 1.5이기 때문에 4가 더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0을 넣었을 때는 포함을 안 하고 4를 넣었을 때까지 포함을 하는구나.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최소값을 만들려면은 t가 얼마일 때? t가 여기일 때입니다. 그래서 2분의 3일 때고 최대값을 만들려면은 t가 얼마일 때? 4일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계산을 하면은 t에 2분의 3 넣으면은 4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9 계산하시면 되겠죠. 4를 넣으면은 4, 4, 16 마이너스 12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때 나온 두 개의 값을 곱해주면 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여기서 하나 뭐 하나 더 기억해야 되죠. 지수함수를 치환하면은 범위를 따로 주지 않아도 0보다 클 수밖에 없다. 이걸 잘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7번 계속 똑같은 짓입니다. 얘를 치환하기 위해서 정리하면 4의 x승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x승이고 얘를 t라고 놓고 노란색 얘를 t라고 놓고 2의 x승의 범위를 찾으면은 제일 크면은 x가 1일 때니까 2고 제일 작으면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2의 마이너스 1승 2분의 1일 때입니다. 그리고 치환을 다시 하면 얘가 t제곱 마이너스 2t 그리고 t의 범위가 얼마다? 2분의 1 그리고 2. 자, 요까지 해놓고 이제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미분을 하면은 2t-2를 0 만드니까 여기가 x가 그림을 너무 날림으로 그렸네요. 이렇게 할게요. x가 얼마? 1일 때입니다. x의 범위가 2분의 1부터 2 사이니까 2분의 1은 1에서 조금 가까운 쪽에 있고 2는 좀 먼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요까지만 결정할게요. t에 1을 넣으면은 t가 1일 때 최소값 제일 낮으니까 그치? t가 얼마일 때? 2일 때 최대값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식의 모양이 완전하기 때문에 최소값과 최대값 구하는 것은 실제로 넣어서 계산만 해주면 된다. 자, 그래서 오늘 2차식에서 중요한 거 정리해 볼게요. 2차식의 모양이 되었을 때는 그래프를 그리는데 미분을 통해서 축의 방정식 어떤 x값을 넣어야 꼭 지점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요때의 x값 혹은 요때의 x값을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범위를 보면서 어떤 x값 혹은 치환됐을 때는 어떤 t값을 넣을 것인가만 결정하고 나면은 중요한 건 다 끝났으니까 한숨 돌리고 천천히 더하기 빼기 곱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나중에 다른 단원에서도 보게 될 건데 그래프를 보는 요령도 x값을 기준으로 보기만 하면 되고 어떤 x값을 넣을 건가만 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만 이 높이를 찾지 웬만하면은 찾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오늘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치환을 할 때 식의 크기를 판단할 때는 식의 모양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 변수의 값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환을 할 때는 식의 모양도 치환을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변수의 값, t값의 범위도 반드시 치환하는 습관을 기르자. 잠깐 쉬었다가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한데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 또 다른 형태 하나 더 공부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